중요한 사실은 우리가 한민족사가 짓밟혀 왔다는 사실, 특히 일제 식민사학자들에 의해서 짓밟혀 왔는데 그 자체가 오늘날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날도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국사학과 또는 일본학과 선생들은 일본 식민사학의 후계자들이 되었듯이 민족사를 거부하고 잘못된 신앙관과 역사관 속에서 우리 역사를 밟아오고 있다는 사실, 우리가 함께 붕괴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한민족에게는 환단곡이라고 하는 민족사가 있습니다. 이 민족사는 문헌상으로 사실은 약 3,000년 전에 씌어진 것이 그 촉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3,000년 전. 우리가 한민족사는 본래 9,000년 역사였었고 그 9,000년사 가운데에서 역사가 씌어진 시기를 저는 동의자에 의해서 씌어지기 시작했다. 그래서 그 시기를 약 3,000년 전으로 보고 있습니다. 동의자, 동이민족의 글자다 이거죠. 여러분은 소위 한자라는 걸 알고 있을 겁니다. 한자. 이건 우리 글자가 아니에요. 우리 글자는 원래 동의자입니다. 이것이 약 3,000년 전에 나왔다는 것은 여러 가지 문헌으로서 고증이 됩니다. 동쪽에 이 중국 사람들은 고대에 한민족을 가르쳐 동쪽에 오랑캐라고 그랬는데 그래서 이 자를 오랑캐이라고 불렀어요. 근데 사실은 이게 오랑캐 이자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보시면 큰 대자, 그 다음에 활궁자입니다. 큰 활을 가진 민족이다 이겁니다. 이것을 이 중국 사람들이 우리를 짓밟고 없애려고 하는 그 의도에서 동이라고 했던 것인데 이것은 오랑캐 이자가 아니라 큰 활 이자다 하는 걸 아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 동의자에 의한 한민족사는 적어도 3,000년 전부터는 쓰여지기 시작했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하고, 이런 것에 관해서는 사실은 일본의 학자도 부분적으로는 시인해 왔습니다. 특히 이제 동경제국대학에 동경제국대학 가면 19세기 말엽경에 생기게 됩니다. 동경제국대학. 동경제국대학에 구메 구니타케라고 하는 교수가 한민족사의 발자취를 시인하기 시작했던 것이 바로 1891년경입니다. 1891년경. 1891년경에 구메 구니타케 교수는 한민족이 단군을 신앙하고 한민족은 천신의 제사를 지냈다. 이러한 것을 이분이 신도는 제천의 고속이라고 하는 논문에서 밝힙니다. 신도는 제천의 고속이다. 그러면서 한민족이 고구려는 동맹의 제사를 지냈다는 거. 동맹의 제사.
고구려는 동맹의 제사, 얘는 무천의 제사. 부여는 영고의 제사. 이러한 제사는 천신을 모시는 제사였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한민족사가 단군의 환단고기의 발자취에 의한 그 후속적인 것을 밝혔던 것인데, 구매부인단 교수는 일본이 개화할 당시에 일본의 최초로 서양의 문화와 역사를 배우러 영국에 가게 됩니다. 그 당시에 이와쿠라 도모미라고 하는 우대신이 있었습니다. 일본 정권의 두 번째 대신이지만 최고의 권력을 휘두르던 우대신, 좌대신이 제1위입니다만 실질적인 건 이와쿠라 도모미, 암창구시라고 하는 이름을 씁니다. 이와쿠라 도모미라고 하는 이 대신에 의해서 구메쿠니다케 교수가 영국에 유학해서 거기서 비로소 이 사람이 역사는 고증학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한다. 그렇습니다. 역사는 증거가 있어야 한다 이겁니다. 증거가 없는 것은 역사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소위 그 뭐라고 그러니까 픽션이라는 말 쓰죠. 허구, 소설이 역사가 될 수는 없습니다. 역사는 반드시 고증이 있어야 합니다. 이 사람이 영국에 가서 제대로 공부를 배워가지고 와서 주장했던 것이 한민족의 이 동맹의 제사라든가 영고 제사라든가 무천 제사 이러한 것을 밝혔던 것이지요. 그런데 이러한 발자취는 원래 동의자에 의해서 씌워졌다. 동쪽의 큰 활을 가진 민족의 역사에 의해서 씌워지게 되었다고 하는 것을 고고하게 됩니다. 우리가요, 요즘은 볼 수 없습니다만 여기 계신 분들 중에는 이제 지금부터 20년 전 또는 30년 전에 댕기머리라는 거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 젊은 여성들이 머리를 길게 따고 거기 단기를 들였던 것이죠. 댕기. 여러분 그 발자취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댕기. 여성들이 이 댕기를 들였는데 이 댕기라는 이 자체는 사실은 단군 왕건께서 승하하셨을 때에 단군 왕검을 추모해서 단기라고 그랬던 것입니다. 추모해서 단군 왕검의 시대에 태평성세를 그리워하고 그러한 마음에서 머리에다 단기를 들여왔던 것이 뒷날 댕기가 되었다. 이 댕기머리에 대해서는 환단고기 단군색이 삼부의 주요 신화와 치적이라는 그 대목을 보면은 국조 단군왕후께서 즉위 원년인 무진년 BC 2333년에
비서갑에 사는 하백의 따님을 맞이하여 왕후로 삼고 누에치기를 맡게 하시니 백성을 사랑하시는 어질고 후덕한 정치가 사방에 미치어 천하가 태평해졌다. 안경전 석학이 그 환단고기 완역본을 그 역주한 것을 제가 옮겨본 것입니다만은, 그 당군께서는 93년, 제위 93년, 93세를 장수하셨죠. 경자년에 이해 3월 15일에 당군왕후께서 봉정이라는 곳에서 붕어하시고 교회에서 심리 떨어진 곳에 장사를 모셨는데 모든 백성이 부모를 잃은 듯 슬퍼하였고 단기를 받들어 아침 저녁으로 모여 앉아 경배하며 항상 당군왕검의 덕을 가슴에 품고 잊지 않았다. 이러한 그 역사의 환단고기의 대목이 살아 있습니다. 완역본 환단고기 역주자로 저명한 안경전 석학은 이거에 관한 해제에서 붉은 댕기머리를 이렇게 풀었습니다. 수천 년 동안 어린아이의 머리에 고운 비단 헝겊을 달아주는 당기는, 댕깁니다만 가로치고, 바로 초대 당군 왕검을 추모하여 받은 조기인 당기가 변한 것이다. 우리 민족 고유의 댕기 풍속은 당군 왕검의 자손임을 표시하는 생생한 증표다. 이렇게 그 유래를 밝혀서 우리를 감동시키고 있습니다. 한민족의 단기머리, 단기와 함께 이것은 무엇을 또 말해주냐면 직조문화, 배틀을 가지고 우리는 배를 짤 수 있는 그러한 민족이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자랑해야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요, 사실은 일본이 명치유신 이후에, 소위 명치유신 이후에 서양을 배워와서 선진국의 대열에 들어서게 되었던 것이지만은, 그 이전에 고대로 올라가면은 약 2000년 전후한 시대는 이 일본이라는 섬나라는 완전히 미개인의 터전입니다. 이 사람들은 땅굴을 파고 그 속에 옹기종이 모여서 살았었어요. 이것을 홍윤기 교수가 그냥 주장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부터 10여 년 전에 나왔던 일본 역사 교과서들, 고등학교 역사 교과서, 여기에도 이 일본 저명한 교수들이 밝힌 내용들이 다 밝혀져 있습니다. 제가 그 부분을 복사해서 오늘 여러분에게 보여드리려고 가져왔습니다만, 동경서적에서 나온 일본사, 이 역사책 말고도 여러 역사책에서 1990년대에 나온 역사책에도 일본이 미개인의 터전이었고 땅굴에 살던 사람들이다. 이 사람들이 이 역사, 일본 동경대학의 니시타 비아키 교수, 이분이 쓴 역사책입니다만, 여기에 보면은 변홍사가 시작되자 언덕바지에 살던 이 미개인들이 평야로 내려온다 이겁니다. 그런데 변홍사를 누가 갖다 주었냐 하는 사실, 변홍사는 한반도 도레인들이 갖다 준 훌륭한 선진 문화다 하는 겁니다. 일본 학자가 밝히고 있습니다. 그대로 제가 좀 짧게 그 부분을 번역하면, 땅굴 생활하던 주민에게 곡식을 베풀게 된 것은 농경이 발달한 한민족들, 도레인들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도레인들이 천신신앙을 동시에 일본 미개한 선주민들에게 심어주었다. 일본 미개인들은 나무 열매를 따먹고 바닷가에 조개를 캐먹으며 살았다 이겁니다. 그러나 한민족은 어땠습니까? 벼농사를 지으면서 살았다 이거예요. 벼농사. 그 벼농사 문화가 한반도로부터 건너갔는데 그것을 전해준 것은 조선의 도레인들이다 이겁니다. 도레인. 그 요새 그 드라마나 이런 데 보면요, 아주 잘못된 말이 하나 나오고 있어요. 뭐 또라이라는 말이 나와요. 그건 정말 우리 민족을 모독하는 말이요. 그 우리나라 그 젊은 사람들이 그런 말을 함부로 쓰는데 이제 쓰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그게 도라이. 건너왔다 이게 도래. 그 이걸 우리가 젊은 사람들이 너 또래야 이런 말 써도 되겠습니까? 우리 스스로를 모독하는 말이에요. 아주 그냥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근래 이렇게 틀어보니까 어떤 드라마에 그렇게 나오는데 거기서만 나오는 건 아니야. 여러 군데서 그런 말이 나오는데 우리 민족이 스스로 우리를 모멸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참 무지가 뭐 사람을 뭐 잡는다 하는 그런 속담도 있습니다만 너무 모르는 게 많습니다. 민족사를 모르는가 하면 우리 스스로 모독하는 그러한 말을 거침없이 행하여 오고 있다. 그러한 것을 살필 수 있습니다. 일본 선주민들이 이렇게 미개역에 살았던 곳에 한민족이 건너가서 벼농사를 가르쳤다. 벼농사. 그러니까 풀 뜯어 먹던 사람들이 그 기름진 쌀밥을 먹으니까 살이 통통하게 쪄요. 그래서 일본 교수가 쓴 것을 보면 키가 일본 선주민들은 150cm, 155cm 정도였다 이겁니다. 그런데 한반도 도레인들은 165cm였다는 얘기입니다. 오늘날 우리나라 그 청년들 보면 뭐 165가 아니라 175, 180, 뭐 2m 가까이 나가는 젊은이들도 많습니다. 영양가 높은 식생활을 해서 그렇죠. 어쨌든 한민족은 한민족 도레인들은 일본의 벼농사를 가르치고 벼농사를 통해서 벼농사를 가진 민족이 가져온 종교, 우리 한민족의 단군 신앙을 그들에게 동시에 가르쳤습니다. 여러분들 사시는 고장에 농촌 쪽으로 가면 아직도 솥대들을 세우신 데들이 있을 겁니다. 솥대. 여러분들 중에 솥대를 못 보신 분이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솥대. 예, 솥대. 이 솥대라는 게 뭐 어디서 나온 말일까요? 솥대. 한민족은 소도제천, 우리의 삼신께 하늘에 높이 솥대를 세우고 제사를 모셨던 것이죠. 가을에 벼농사가 풍년이 들면 떡을 하고 술을 빚어서 조상님께 바쳤던 겁니다. 사실은 제가 젊은 시절에도 집에서 10월 상달에 고사를 지내고 그러시고 했어요. 지금도 아마 그런 댁들이 계실 줄 압니다만 그것은 자기 집안에 대한 그 부와 번영만을 원한 것이 아니고
우리 한민족이 단군을 받들면서 삼신을 받들면서 국가가 평안하고 잘 되라고 하는 그러한 뜻이 함께 담겨 있는 것입니다. 소도제천, 그 솥대를 세우고 제천했다. 소도제천. 이걸 여러분들은 한자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 동의자를 제가 쓰고 있는 겁니다. 원래 우리 글씨입니다. 이것이 왜 중국 글씨입니까? 동의자입니다. 한민족의 동쪽 큰 활을 가진 민족의 글자죠. 이러한 발자취가요, 사실은 일본에도 살아 있습니다. 여러분들 일본에 더러 많이들 가보셨겠지만은 일본에 솥대가 세워진 터전에 가보신 분들 있으면 손 한번 들어보세요. 일본의 중요한 신사에는 사실은 솥대가 서 있어요. 솥대. 수화진자라고 하는, 일본의 수화진자라고 하는 신사가 있습니다. 큰 신사가 있어요. 이 마당에 가보면요, 여러분의 그림에 들었듯이 큰 솥대가 여러 개 서 있습니다. 이게 한 4, 5m쯤 되는 큰 그 아름드리 솥대입니다. 이것은 해마다 5월이면 이제 솥대를 세우는 행사를 하는데, 뭐 일본의 그 신사에 종사하는 신관들 뭐 수백 명이 이 신성한 산에서 큰 그 아름드리 나무를 베어서 그것을 굴려가면서 내려와서 세우는데, 이때 이 사람들이 하는 말이 뭐냐면요, 수아 이러한 말을 이 사람들이 합창하듯이 합니다. 이 수아가 뭘까요? 예, 바로 수아는 세워, 한국어의 솥대를 세워에서 오는 겁니다. 오히려 우리들에게서는 이러한 발자취들이 사라지고 거의 없어졌다고 볼 수 있죠. 그러나 일본에 가면은 저렇게 한민족의 솥대가 서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수아. 그게 일본 학자들의 연구에 가면 세워 하면서 세웠다는 것이죠. 그 수화진자라는 것은 세워 신사다 이겁니다. 뭘 세우느냐? 솥대를 세운다 이거죠. 일본에는 이 나가노현의 수화 신사뿐이 아닙니다. 특히요, 일본 저 규슈 그쪽 내려가면 후쿠오카라는 고장이 있습니다. 규슈 서북 쪽에 있는 후쿠오카 지방에 가면은 거기에 고대 백제인들이 건너가서 일본 미개한 선주민들에게 벼농사를 가르쳤던 터전, 이 터전에 가면은 요시노가리라고 하는 그 터전에 가면 역시 거기도 솥대가 서 있는데, 그 솥대는요, 특히 일본 신사의 소위 그
이러한 걸 여러분이 보실 수 있을 겁니다. 도리라고 하는 도리, 신사 어귀에 이 도리라고 있는데 여기 새를 3마리 모형을 만들어 붙여놨습니다. 그리고 이 원형은 이건 없어요. 백제인들의 농업 유적지에 솥대가 서 있고 솥대에 새가 3마리 세워져 있는 걸 지금도 가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일본의 이 고장의 관리가 나를 안내해 줬었는데 그 당시에 벌써 오래된 얘기입니다만 그 관리가 저것은 한민족이 백제 농업을 가지고 와서 세운 솥대의 발자취입니다 하면서 일본 사람들은 벼농사가 없는 그러한 그 미개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한 말을 제가 들은 일이 있습니다. 이 솥대의 이 새는 뭡니까? 바로 이 솥대 새는 북극성, 한민족의 조상신 북극성, 그 북두칠성, 이 하늘의 뜻을 전하는 새를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민족의 민족사는 오히려 일본에 가서 살아있더라 하는 것을 저는 일본 역사 현지 답사를 통해서도 여러 번 대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일본석이라고 하는 일본 역사책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더러 잘 아실 줄 압니다만 서기 720년에 나온 일본서기에 보면은 거기 7세기 초에 백제 계열의 수이코라는 여왕이 있어요. 수이코 추고라는 여왕인데 이분이 7세기 초에 일본의 소위 훈명천황 일본 말은 킴메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분이 사실은 누구냐 하면 백제 위도강의 아버지인 성왕이십니다. 백제 성왕. 이분의 그 왕릉이 일본 나라 땅 아스카라는 나라 땅에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 수이코 여왕이 7세기에 신하들에게 솥대를 세우게 합니다. 솥대를 세우게 했었어요. 그러니까 백제 성왕을 추모하는 동시에 한민족의 조상신을 추모하는 솥대를 세우게 했었습니다. 그래서 가장 큰 솥대를 세운 신하에게는 대목신이라고 하는 그러한 칭송의 시호를 내리기도 했어요. 대목, 큰데 나무목, 신하신자, 대목신, 큰 솥대를 세운 자랑스러운 신하다. 우리 민족의 발자취는 일본 왕실에도 이것이 전해져 있었다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일본 천황가에서 해마다 11월 23일이 되면 일본 천황이 한신 제사를 지낸다는 걸 여러분 아마 처음 들으실 거예요. 한실, 저걸 뭐라고 읽냐면요. 가라카미, 가라는 한국입니다. 가라카미. 천안궁에도 사실은 삼신을 모시고 있어요. 그러니까 일본 학자들의 연구를 보면요. 이 한신이라는 것은
백제신 두 분하고 신라신 한 분입니다. 우리 민족의 삼신을 천황이 지금도 받들고 11월 23일 날 신상제라는 제사를 지냅니다. 신상제. (11월 23일) 자장에 닭이 울기 전에 끝내는 제사인데요. 우리도 제사 지낼 때 닭이 울기 전에 제사 끝내죠. 한민족도 그렇죠. 일본 천황궁도 마찬가지. 신상제, 이게 11월 23일인데 뭐냐? 제사의 이 명칭은요, 새신자, 새로운 할틀상자예요. 새로운 곡식을 할른다. 곡식을 하는 제사다 이거예요. 11월 23일 밤에 일본 천황이 자기 누님, 지금 아키히도 125대 천황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누님이 제주가 돼서 신전, 천황궁의 그 신전, 저는 천황궁에도 3번 들어갔었는데 신전에는 물론 못 갔어요. 그건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 자기 누님이 제주가 돼서 천황궁 문을 열고 들어가면 천황이 따라 들어가면 문을 겁니다. 그 다음에 천황이 붉은 보자기를 쓰고 들어눕는다고 일본 교수가 저에게 얘기해 준 일이 있어요. 그 일본의 그 사학 교수인데 자기도 물론 이것은 확인을 할 수 없지만은 자기 연구에 의하면 일본 천황이 신상제 제사를 지내는 11월 23일 밤에 붉은 보자기를 쓰고 눕는다 이랬습니다. 붉은 보자기를 쓰고 눕는다. 일단 이 충문을 한번 살펴볼까요? 이게 일본말로 읽어야 합니다. 본말이라는 건 여기가 본, 제1절, 여기까지가 제2절, 이게 본, 말, 그리고 이건 후렴처럼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뒤에 여러분이 잘 들어보세요. 무슨 말이 나오는가. 일본말 그대로 읽습니다. 미시마 이후 가다니 도리 가게 와레 가라카미와 가라오기 세무야 가라오기 세무야 야이라테오 데니 도리 모치테 와레 가라카미 모 가라오기 세무야 가라오기 세무야 오게 아침에 오게. 여러분이 낯선 말이 뭐가 나옵니까? 뭐가 나올까요? 아침에 나오죠. 아침에 경상도 아침에, 일반적으로는 경상도 아침에라고 그러는데 사실은 저 아침에는 고대 사회에서는 신분이 높은 여성을 아침에라고 그랬다고 그래요. 그래서 여성을 상당히 그 존중하는 그러한 그 풍습이 한민족에게 있지 않았겠는가. 이것은 문헌이 없어서 추찰하는 겁니다만 아침에라는 여신은 사실은 뭐냐. 제가 저것을 천황궁 저 충문을 연구해 봤는데 여기 천황 모시고 제사 지내는 악장 아베 스야마사 악장이라는 분은 제가 우리 대학원에도 모셔다가 특강을 한 일이 있습니다. 그 특강을 그분을 모셔다 했었고 그분 풀이에 의하면 아침에는 천지인이라고. 천지인. 여러분 천지인이라는 말을 알 수 있으시죠? 천지인. 우리 한민족의 천지인. 저는 아침에가 우리 웅녀신이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단군의 어머니 웅녀신. 아침에 저 위에 보면 오게. 이게 우리말로 읽는 거예요. 한국어로 일본말로 읽는 건데 오게 아침에 오게. 아침에 여신이 천신 제사상에 오십시오 이겁니다. 이제 천황은 붉은 보자기를 쓰고 뒤져 쓰고 눕는데
이때 벼이삭을 입에 물고 넣는다고 그럽니다. 그러면은 한 2시간 의식이 없이 죽어버린다고 그래. 가사 상태가 된다고 그럽니다. 참 여기에는 상당히 그 아이러니컬한 그 우리 민족사가 또 등장해요. 여러분 붉은 보자기 하면 뭐가 생각납니까? 한민족의 우리 가야 김수로 왕이 하늘에서 내려올 때 6개의 붉은 알에 쌓여서 내려와. 그 중에서 가장 큰 훌륭한 알에서 태어난 게 김수로 왕이라고 하는 한민족사의 그러한 역사의 발자취가 있습니다. 이 붉은 보자기, 천안가에서 천황이 제사를 모시는 이 충문에 아지매 여신이 등장한다 이겁니다. 아지매. 오게 아침에 오게.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외워볼까요? 오게 아침에 오오오 오게. 아침에 여신이 여기 내려오실 줄 몰라요. 우리 민족의 이거는 민족의 신앙입니다. 한민족의 신앙이에요. 이와 같은 발자취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되죠. 우리가 그래요. 어떤 종교를 믿어도 상관없어요. 그건 종교는 정말 그야말로 자유롭고 다 믿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만 중요한 것은 민족의 신앙도 믿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것이 이 사람의 생각입니다. 소위 일본의 만엽가나라고 하는 글자들이 글자를 읽는 방법이 있습니다. 만엽가나. 일본말로 마이요가나. 우리나라의 신라의 이두와 향찰의 읽는 법이 일본 고대로 건너간 겁니다. 이것도 여기서 이 뭐 장황한 말씀을 드릴 시간이 없기 때문에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우리 한민족도 설총 이래에 이두와 향자를 써서 동의자를 읽었던 거죠. 한자어가 아니라 동의자죠. 동의자를 읽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읽는다면 미시마 이후, 이건 글자의 뜻은 따로 없다고 그래요. 역시 우리가 그렇죠. 이두도 그렇죠. 미시마 이후 가다니 도리카케 와레 가라카미와 가라오기 세무야. 가라오기 세무야. 여기서 가라는요, 이 한자, 한국이라는 한자입니다. 가라가 한자입니다. 그 다음에 야이라떼오 데니토리 모치떼 와레 가라카미모 가라오기 세무야. 가라오기 세무야. 오게 아침에 오오오 오게. 이렇습니다. 이게 여러분들은 이제 아지매라는 이 세 글자를 통해서 당군 할머니라고 그래야 하나? 당군 모이신 이분의 그 심령을 받아들이는 게 좋을 거예요. 한민족이 눈이 파랗고 코가 뾰족한 서양 쪽은 아니죠. 유럽 쪽은 아니죠. 우리는 당군의 후손이라는 걸 우리 눈동자에 써 있지 않습니까? 까만 눈동자, 까만 머리. 이 미시마라는 건 뭐냐면요, 이게 향가의 이두와 같은 그러한 그 표현이라고 했습니다만 삼도라는 말 뜻을 가르쳐요. 미시마. 이게 미시마. 이 미시마라는 건요, 일본에서 고대 백제인들의 터전에 있던 배를 짜는 터전이 미시마였던 겁니다. 고대 백제인들이 일본에 건너가서 개척했던 땅, 벼농사를 가르치며 한민족의 천신 삼신 신앙을 가르쳤던 백제인들의 그 발자취,
그 발자취의 터전이 삼도입니다. 그게 미시마. 미시마 유후는 뭡니까? 무명. 유후라는 게 일본말 무명이죠. 근데 일본말로 또 무명을 뭐라고 그러냐면 모맹이라고. 모맹이라는 말은 무명에서 왔다고 일본 언어학자들도 예전에 연구를 한 것이 있어요. 미시마 무명 어깨에 걸치고 나 한신을 한을 모셔오너라. 한을 모셔오너라. 야이라떼라는 거죠. 예, 파렵반이라고 제가 번역을 했는데, 파렵반 뭐냐면 칡농쿨을 가지고 제수를 담는 그릇을 만든 거죠. 칡농쿨을 가지고. 야이라떼. 그 칡농쿨에다 뭘 담았느냐? 뭐 떡을 담고 술을 떡을 담고 뭐 이런 딴 거 담으면 금방 없어집니다. 여러분이 경주박물관에 가보시면요, 파렵반에 솔방울이라든지 이런 걸 얹어놓은 그 야이라떼라는 걸 볼 수 있으십니다. 그걸 우리나라 학자가 규명한 일이 없어요. 제가 오늘 여기서 말씀드리는데, 경주박물관에 가면 역시 우리 한민족이 고대 신라 때 이 칡농쿨로 만든 그릇에다가 제수를 얹어서 제사 모셨던 그 발자취가 살아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일본의 또 박물관에 가보면 똑같은 형식의 그러한 제수를 박물관에 전시하고 있습니다. 그걸 제가 직접 눈으로 목격하고 과거에 그걸 밝히기도 했습니다만은, 어쨌든 이걸 가볍게 풀이한다면 미시마 무명 어깨에 걸치고 나 한신을 한을 모셔오너라. 한을 모셔오라 그래. 나 한국의 신을 한국을 모셔온다 이거야. 여기서는 한국의 신을 모셔온다 이거. 일본 왕실 천황과 왕실 제사에 한신을 모셔온다 이겁니다. 한반도로부터 변홍사가 건너간 사실, 그리고 일본의 아베 스에마사 그 악장 이분도 그것은 맞는 얘기라고 밝혔고, 아지멜 그분은 천지인이라고 그랬어. 천지인. 말하자면요, 우리 민족의 이러한 그 발자취는 일본의 모든 농토에 그 뿌리가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요, 사실은 일본서도요, 일본이 명치 유신 때 1896년 이후에 양력을 썼지, 이 사람들은 양력을 쓰게 된 거죠, 그 후에. 그런데 달력을 이게 일본에 가져간 게 누군 줄 아십니까? 일본서기 역사책에 나오죠. 백제인이 책력을 가지고 갔다는 게 일본 서기에 나옵니다. 백제인. 일본은 정말 미개인의 터전이라는 사실들이 일본 서기 역사책 자체에도 다 살아 있습니다. 물론 그 당시에 그 책력은 양력이 아니고 음력이죠. 서양 달력이 양력인 거고, 우리 달력 360일 우리 한민족의 음력이죠. 그래서 저도 생일이 이제 그 음력으로 뭐 9월 27일인데 양력으로 한 사람은 11월 며칠이에요. 이 달에 생일이 들어있다나. 근데 저는 그래 생일을 잊어버린 지가 오래돼요. 생일잔치 먹은 일도 없고 그런 거 별로 따지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역사를 우리가 따져야 하고 잊지 말아야 한다는 거. 그것을 저는 강조하고 싶습니다. 미시마 무명 어깨에 걸치고 나 한신을 한을 모셔오너라 그랬는데, 미시마 무명이 어깨에다 걸치고 한신을 모셔옵니까? 예전에는요, 이 옷감이 귀했던 겁니다. 옷감이 귀했어요. 우리가 오늘날 그 뭐 훌륭한 옷감을 많이 뭐 양복도 수십 벌씩 뭐 10벌씩 20벌씩 가지고 계신 분도 계실 줄 압니다만, 옷감이 없었습니다.
옷감을 짜려면 정말 피눈물이 난 거죠. 그 여성들이 뭐 시주 날주 하면 이 배틀도 이것이 한반도에서 일본에 건너기 전에 일본 선조민들은 어떻게 살았겠을까요? 빨가벗고 살았어요. 빨가벗고. 이건 일본 학자들이 다 밝히고 있는 겁니다. 그 책에도 다 복사한 대로 나옵니다만, 이 사람들은요 변홍사도 모를 뿐 아니라 천신신앙도 몰랐고, 일본의 신사라는 것도 사실은요 한민족의 단군을 모시는 단군 사당의 변화입니다. 아까 전에 제가 일본 후쿠오카 현에 있는 백제인 유적지에 이 도리라는 게 이게 이걸 제가 예전에 풀었더니 어서 역사 시간에 그걸 그대로 누가 써먹대. 새가 있다 이거야. 새가. 일본의 신사 어귀에 있는 이거 하나 더 있죠. 막대가. 이거 도리라고 하는데 새가 있는 곳이다 이거야. 새가. 우리 삼조고가 있다 이겁니다. 삼조고. 하늘신의 새가 삼조고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역사를요 고증에 의해서 풀어야 하지만 또 역사는 현장을 답사해야 합니다. 역사 답사해 봤더니 여러분의 앞에 쪽에 그림이 하나 나옵니다만, 저 일본 니가다 현이라는데 바닷가에 이게 이제 한반도라면 요 바닷가에 우리 동해바다 많이 쪽이죠. 거기에 신라 왕비가 있어요. 신라 왕비가. 이게 세워진 게 뭐냐면 1903년이더라고요. 일본의 연호를 가지고 따져보니까 일제가 우리를 쳐들어온 건 1905년에 한일 합방하고 뭐 국지입니다만은 1910년 아닙니까? 우리나라 쳐들어오기 전에 그 당시에 다시 세운 비인데 신라 왕비예요. 신라 왕묘. 신라 왕비가 왕묘. 신라 왕의 묘다 이거예요. 저는 그래서 신라 왕묘가 이 바닷가에 여기에 있다는 것은 어쩌면 이게 신라 왕의 능인지도 모른다 이거죠. 경주에 가보면 신라 왕릉들 크지 않습니까? 그러면 신라 왕릉이 왜 거기가 있었을까요? 여러분들 연호랑이라고 우리의 삼국유사의 역사 기사를 아시는 분이 많을 거예요. 연호랑 세원요. 역사 기사를 보면 연호랑이 어부인데 바닷가에서 미역을 따다가 바위돌이 와서 바위돌을 타고 건너가서 일본에 가서 왕이 됐다. 이렇게 삼국유사에 나옵니다. 저는 그것을요 그러한 역사의 전설로 보지 않는 겁니다. 사실은 연호랑 세오녀가 일본에 가서 왕이 되고 왕비가 되었다 그랬거든요. 삼국유사에서. 일본에 건너가서 물론 미개인의 터전이니까 왕이 될 수도 있겠죠. 힘이 세거나 아니면 다른 재주가 있었어요. 이렇게.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냐면 저는요 연호랑이 가서 왕이 됐다는 것은 연호랑이 건너가서 변홍사를 가르쳐서 굶주리던 일본 선주민들에게 풀 뜯어먹던 선주민들에게 영양가 높은 쌀밥을 먹였다. 그래서 받들었지 않았겠느냐. 지금은 우리가 잘 먹고 잘 사는 시대에 삽니다만 우리가 20년 전 30년 전만 해도 우리가 배가 고팠어요. 지배자가 백성을 먹여 살리지 못하면 뭐가 일어나요? 난리가 나는 거죠. 더구나 고대 사회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연호랑이 일본에 가서 왕이 됐다는 건 거짓말이 아니다. 저는 이렇게 믿고 싶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서 왕이 되었느냐? 벼농사를 가르쳤기 때문에 벼농사에서 백성들을 배불리 먹이니까 비로소 왕으로 또 받들었지 않겠느냐 하는 거고, 그 세오년은 배틀러서 옷감을 짜는 걸 가르쳤겠죠. 그런데 일본에 보면 또 일본에 그 사당한 곳이 있어요. 저 일본 오사카에는 신라주라고, 여러분의 그 텍스트에 있습니다만, 신라주라는 곳이 오사카 시청 바로 거기에 그 와다나베 가시라고 해서, 와다나베라는 지역이 거기가 고대 신라 터전입니다. 1092년인가 나온 고지도가 있어요. 거기다 제가 고지도 그림을 넣어드렸습니다만, 보면 신라의 신라주라고 해서 신라 국가가 있었던 거예요. 오사카 땅에 하면 백제 땅이라고만 생각하는데 백제주가 옆에 있는가 하면 그 옆에 신라주가 있었어요. 거기에 가면은 지금은 조그마한 그 사당이 하나, 일본 조그마한 신사가 하나 있는데 히메지마 신사라고 하는 거예요. 그림이 아마 그 조그맣게 나올 겁니다만, 근데 여기도 이제 그 써 있는 팻말이 하나 붙어 있는데 보면요, 재미있는 게 또 나와요. 일본 역사책에는 일본석이라는 게 있고, 고전에 나온 게 고사기라는 게 있어요. 고사기. 근데 고사기에 보면은 712년에 나왔는데, 거기에 보면은 천일창이라고 하는 왕자가 있었는데, 이 왕자가 마누라한테 맨날 밥 투정을 했대요. 반찬이 뭐 이걸로 하면, 여러분 중에도 반찬 투정하시는 분 계실지 몰라도 그 마누라가 도망간 거예요. 도망을 쳐가지고 어디로 왔냐면 일본 오사카로 왔대요. 오사카 터전에. 바로 그 도망온 여자를 모신 사장이라는 게 이게 히메지마 신사라는 겁니다. 반찬 투정하는 남편이 보기 싫어서 배를 타고 일본으로 왔는데, 그 여자의 사장을 모신 데다 이거예요. 상당히 그 희화적인 그 얘기입니다만은, 한민족의 조상신 신앙이 여러 가지 형태로 신라로부터도 오고 백제로부터도 오고 그리고 고구려로부터도 건너왔습니다. 그러나 이미 그 이전 단군시대 이래로부터 2000년 그 이전의 시대부터 한민족의 벼농사와 함께 한민족의 단군 신앙이 건너갔던 겁니다. 이것을 쭉 그 여러분이 관심을 가지고 연구하시면요, 그야말로 그 아주 좋은 그 여러 가지 여러분의 그 지식이 되실 줄 압니다만, 미시마 무명 어깨에 걸치고 나 안시는 하늘 모셔오너라, 하늘 모셔오너라. 그 미시마 무명 어깨에 걸. 제가 그 예전에는 이 무명이라든지 종이가 귀했다는 말씀을 했어요. 종이도 참 만들기 어려웠던 겁니다. 한민족의 우리 한지, 이 당나무를 가지고 만드는데, 여러분 만드는 거 뭐 전주 쪽에 가서 견학하신 분이 계실지도 압니다만, 참 그 피와 땀과 눈물로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예전에는요, 천신 신앙을 우리가 조상님께 제사 드릴 때 무명천 또는 종이를 바쳤던 거예요. 그게 여러분이 더러 아마 시골 마을에 지금도 더러 있을 겁니다만, 이 당목이 있죠, 그 당나무, 여기에 이제 새끼줄을 매고 거기에 하얀 종이들 이렇게 꽂아 넣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바로 그 우리 단군 신을 받드는 그것이 그 신을 부르짖는, 신을 모시는 그 증표들입니다.
지금은 볼 수 없지만 예전에는 우리가 어렸을 때는 아기가 태어나면요 대문에다 인줄이라고 매고 그랬어요. 그 산에 녀석이 태어나면 거기다 고추를 매달고 뭐 인구가 적던 시대에 자손의 그 번창을 기리는 그러한 기리면서 하늘에 감사하는 그런 표징이라고 보면 이것은 해석이 그렇게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여기서 그래서 미시마 무명 그래 이제 일본에서도 신관들이 어깨에다가 무명으로 된 천을 걸치고 천신제사를 올리고 그러는데 바로 거기에 이게 미시마 무명이라는 거 백제인들이 짠 흰 무명천 무명을 걸치고 했다는 그러한 것을 천왕궁 충문에 살필 수 있습니다. 미시마 무명 어깨에 걸치고 나 한신을 한을 모셔오너라 한을 모셔오너라. 그 다음에 야이라 때 오테니 소리 뭐 지대에 와래 가라카미 뭐 가라오기 세무야 가라오기 세무야. 야이라 때는 건 뭐냐 파렵반. 아까 여러분에게 좀 말씀드려 말았습니다만 파렵반에는 칡넝쿨을 가지고 거기다 제술어서 밤송이라든지 이러한 건과들을 올려놓은 거 이것이 경축박물관에 가면 생생히 보실 수 있습니다만 일본 박물관에도 있는 걸 제가 또 일본에서도 목격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이제 이 생산품 이러한 것들이 천신을 받드는데 바쳐졌다는 거. 왜냐하면 우리가 하늘에 비가 안 오면 뭐 기우제를 지내고 했습니다만 일본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일본 역사 기사를 보면요 기우제 지내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역사학자들의 글들을 읽어보면요 여성들이 이제 벌거벗고 씨름을 시키기도 했어요. 비가 오라고요. 기우제로서 그러한 여러 가지 그만큼 하늘에 매달려 살았던 거죠. 오늘날이야 참 뭐 인공강우도 한다고 합니다만 그러나 그렇지 않더라고요. 이번에 보니까 뭐 칼리포니아가 그쪽에서 뭐 미국에서 큰 태풍이 일어나가지고 뭐 사람이 많이 희생당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거기 물난리가 나고 했는데 뭐 참 야구팀이 그쪽 야구팀이 뭐 메이저리그에서 뭐 월드시리즈 우승을 하고 그랬는데 역시 그것도 뭐 하늘이 도와줬다고 그러한 말을 미국 사람이 하는 말을 내가 들은 기억이 나는데 어쨌든 우리가 하늘을 거부하고는 살 수 없습니다. 두 손으로 하늘을 못 가린다는 말은요 하늘이 그만큼 무서운 겁니다. 무섭다는 건 두렵다는 표현을 할까요? 우리가 하늘을 공경할 줄 알아야죠. 하늘의 우리 조상신을 우리가 받들어야죠. 땅에 사는 사람들을. 그리고 어쨌든 이 파접반이라는 건 그러한 칡넝쿨로 짠 제기다. 제사 그릇이다 이거죠. 거기에 이제 밤송이라든지 이런 걸 놓고선 제사 지낸 흔적들이 여기에도 나오는 거예요. 천왕궁에서도 파접반을 손에다 쥐어잡고 나 한신을 한을 모셔오너라 한을 모셔오너라. 오게 아침에 여신이 천왕궁 제사상에 오십시오. 근데 천왕이 아까 붉은 보자기를 싸고 수러놓는다고 그랬죠. 그래서 가사 상태가 된대요. 그러니까 역시 천왕에게는 하늘에서 뭐 신이 내리는 모양이에요. 우리 장군 신이 내리는 게 아닐까요? 장군 신령이 내리는 건지 아니면 웅녀신이 내리는 건지 신령이 내리는 것 같아요. 이 강연을 제가 여기서만 한 건 아니에요. 일본 대학에서도 쭉 했어요. 일본의 교토에 있는 리스메이칸 대학이라고 유명한 대학이 있습니다. 대학원 교수를 제가
대장량까지 거가서 초빙 교수로 이거 가르쳤어요. 이거 한신지에서 천안궁 강의를 가르쳤어요. 제가 있던 도쿄의 센슈대학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그 사람들을 거부 안 해요. 거부할 수 없죠. 고증을 가지고 하는데 문헌 가지고 하는 거예요. 이거 다 문헌 가지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이요. 그 사람들이 그리고 역사에 대한 건요. 오늘날 그 아베 정권에서 참 그 혐한 정책을 쓰고 못되게 굽니다만 일본 사람들 다 알고 있어요. 자기 조상이 한국 사람인 거 다 알고 있습니다.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고요? 이거 일본 열도죠. 여기 경상도 지방이에요. 여기 저 A형 혈액형 가지신 분 손 들어봐. A형. 예. 고향이 어디세요? 경남이죠. A형 혈액형이 이 경남 지방 이쪽으로는 약 34%예요. 전체 혈액형 중에 가장 많아요. A형. 그 일본 열도 이 동해 건너 이쪽 가면 이쪽 사람들은 혈액형이 어떠냐? 역시 약 34%예요. 이건 뭘 말하느냐? 연호랑 세운여가 배 타고 건너가서 벼농사 가르치고 천신신앙 가르쳤다는 증거예요. 이건 혈청학적인 게 도쿄대학의 혈청학 교수가 밝힌 논문에서 나온 거예요. 그런가 하면은 여기 O형 혈액형 손 좀 들어봐요. O형. 어디세요? 고향이? 네? 경북. 또 O형 다른 분 어디세요? 충청도죠? 예? 경상도? 충청도 쪽에 O형 혈액형이 많아요. 백제 쪽이. 그래서 이쪽 백제 계열의 혈액형이 이 규슈에서 이 오사카 쪽에 이 분포가 역시 34% 정도로 나와 있어요. 백제 계열이 건너간 지역에는 O형이 지배적이에요. 그리고 신라 계열이 건너간 지역에는 A형 혈액형이 지배적입니다. 이걸 연구한 교수들이 많이 있었어요. 일본에 혈액형 가지고 역사적으로 연구한 와세다 대학의 교수들도 있었고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한반도 도래인들이 일본의 미개인들을 가르친 이 발자취는요. 그 역사 책에도 저 책뿐이 아니고 다른 책에도 다 나와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요. 무슨 우리가 그래서 잘났다. 나는 잘나고 너는 못하다 이게 아니고 역사를 우리가 바로 인식하자 이겁니다. 뭐 당군의 후손이라고 해서 무슨 뭐 너희는 당군의 후손이니까 못났다 이게 아니죠. 우리는 다만 우리 역사를 빼앗긴 역사, 짓밟힌 역사 바로 찾자. 그것이 이 사람의 주장이고 오늘 강연의 그 참 뜻입니다. 그 이제 천왕궁에서도 천왕이 이 아짐의 여신을 부르짖는데 이 충문을 외우는데 몇 시간 걸린다고 그래요. 천왕궁에 그 제사 지내는 그 아베스의 마사 그 악장 그분이 우리 대학원에 와서 특강을 시키는데 이거 미자 하나 오는데 뭐 미한데 이거요. 제가 이렇게 읽으면 금방 잃어버리고 그게 아니에요. 이 충문을 외우는데 몇 시간이 걸리더라고요. 그 충문을 읽는 그리고 음성도 다르고요. 그렇습니다. 이게 중요한 사실은 이제 우리가 한일 간에 역사를 바로 인정하면서 나가야 하는데 지금 이제 그 아베 정권에서는 특히 혐한 정책을 쓰고 있어요. 그 한국인들에 대한 그 여러 가지 그 배타시하는 이러한 거 이건 일종의 컴플렉스라고 봐요. 아베라는 사람이 그 누구의 후손인 줄 아십니까? 이 사람이 일본의 그 참 전쟁 범죄자의 후손이에요. 이 사람이. 그 피는 못 속인다고 그러던가 뭐 그런 말이 있죠.
어쨌든 우리가요, 이 올바른 역사를 우리가 심어야 하고 하는데, 우리나라의 그 국사학과 또는 일본 사학과에 있는 젊은 학자들, 이 사람들은 단군사를 부정하고 잘못된 그러한 그 주장에 동조해서 우리 민족 사관을, 한민족의 이 순수한 민족 사관을 짓밟고 있다. 상당히 그 정말 부흥계하게 됩니다. 이 등정관이라는 분은, 이분이 일본의 18세기 중엽에 이걸 밝힌 이 논문인데 참 양심적인 학자예요. 고증학자죠. 이분이야말로. 일본서는 모든 역사학자들이 예전부터 그 거짓말만 했는데, 이분은 백제로부터 일본의 복식 문화가, 온 문화가 건너왔다는 거, 뭐 신라로부터 여러 가지 벼농사가 건너왔다든지, 이러한 그 문헌사학적인 걸 이분이 밝힌 학자입니다. 그래서 제가 일본 학자 중에 존경하는 학자가 바로 이 도테이칸이고, 근세에는 도쿄 제국대학의 구메 구니다케 교수, 이분들의 내가 논문을 읽으면서 일본 대학원에서 박사학위를 받으면서 일본 고대사를 하게 됐어요. 일본 국문학을 하다가 그 후에 일본 고대사로 돌아갔어요. 그래서 일본 고대사를 쭉 하면서 오늘에 이르렀습니다만, 일본 고대사 한번 해볼 만합니다. 일본 고대사 속에 들어가면요, 깊이 들어갈수록 한민족의 싱싱한 숨소리가 들리고 꿈틀거리는 민족사의 발자국이 보입니다. 그 역사는, 그리고 이제 저는 걸어다니면서 써야 한다. 역사는 책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책은 참고로 하고 현지 답사를 합니다. 그래서 1980년대에는 조선일보에서 일본 현지 역사 탐방하는 그 프로그램에 제가 현지 강연하는 교수 생활도, 교수도 했죠. 대학에서 가르치면서 민족사를 하는 많은 우리 국민들을 위한 그런 일본 현지 강연도 다니고 이제 그랬습니다만, 역사는 그래서 발로 쓴다. 역사는 발로 쓴다. 역사는 발로 쓰고 또 가슴으로 느끼는 거죠. 역사를 머리로 쓰면 이게 거짓말을 쓰게 돼요. 꾸미는 거죠. 그러면 뭐 오늘 여기서 제 졸강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